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책임연구원 김A입니다. 벌써 2022년이 3달이 지나 4월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4월은 저에게 특별한 달이기도 한데요. 바로 저의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딱 10년이 되는 달이에요. 첫째를 키우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1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는 아이에게 좋은 엄마,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실수투성이 엄마였어요. 하루는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엄마, 오늘 점심 먹으려고 숟가락통을 열었는데 숟가락이 없었어요! 한 적도 있고요. 첫째 아이 키우면서 겪었던 실수를 둘째 때 또 반복하기도 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완벽함과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책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의 주인공 베아트리체는 아침 7시에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짝을 맞추어 양말을 신고 왼발에 왼쪽 운동화를, 오른발에 오른쪽 운동화를 신습니다. 키우는 햄스터에 먹이 주는 일도 스스로 하고 남동생의 도시락까지 챙겨줍니다. 이런 베아트리체를 보고 사람들은 이름 대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의 작은 실수로 베아트리체가 넘어질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베아트리체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수할 뻔한 그 일이 자꾸 떠올라 베아트리체를 하루 종일 괴롭혔어요.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친구들은 넘어지면서도 깔깔대며 웃는데 이제 베아트리체는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져 스케이트도 마다하고 집으로 힘없이 돌아갑니다. 이런 베아트리체를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운동을 잘 못했던 저는 몸으로 하는 놀이는 재미없다며 잘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늘은 그림책과 함께 임포스터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심리학과 교수이신 리사손 교수님은 실수나 실패에 두려움을 느끼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며 완벽주의가 있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칭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면을 쓴 사람, 즉 임포스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가면은 어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쓴다고 하는데요. 난 원래부터 천재였어 하는 천재 가면, 난 착한 아이야 라고 하는 착한 아이 가면 등 아이들도 많은 가면을 쓴다고 해요. 한편 어린 시절의 저와 오늘의 주인공 베아트리체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완벽 가면을 쓴 거죠. 세상에 태어나 자기만 알던 아이는 점점 성장하면서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한 가면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면을 계속 써야 하는 아이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한 베아트리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아트리체도 아마 어릴 적 저처럼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실수하게 될까봐, 나의 못난 모습을 들키게 될까봐요. 2번째는 가면 뒤에 숨어 학습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이죠. 제가 운동을 잘 못했어도 그냥 놀이에 참여했다면 운동을 조금은 잘하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예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운동을 잘 못하고 운동을 싫어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된 거죠.
감염 뒤 실체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가면을 쓸 때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결국 그 에너지는 고갈돼 버릴 테니까요. 어린 시절 착한 딸 가면을 쓴 아이는 완벽주의 엄마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완벽한 엄마 가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벽한 엄마 가면을 벗었던 사건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아이의 빵점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매주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아이가 미리 연습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거의 100점을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만 잘 못하면 자존감 떨어질까 봐 제가 매번 하루 전날 물어보고 잘 모르는 건 다시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80점, 90점 이렇게 점수를 받으니까 자기가 그냥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다 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아이 시험에 신경을 못 써주다 보니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빵점 맞은 시험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저도 미리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화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습 안 했더니 빵점 맞았네? 했더니 괜찮아요. 다음엔 연습하면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의 자존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요. 그리고 아이는 틀린 문제 한 문제당 3번씩 쓰는 숙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팔이 너무 아파요. 다음부터는 그냥 미리 연습해야겠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완벽한 엄마 가면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미 빵점도 맞았고 아이 스스로 학습하게 된 거니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가면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잘 지내고 싶어서 가면을 썼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조금씩 실수도 하면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들켜보는 거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 베아트리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모두가 베아트리체의 완벽한 장기자랑을 감탄하고 있을 때 베아트리체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아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음악이 멈추고 모두가 숨죽이고 무대를 쳐다보는데 베아트리체는 울어버렸을까요? 숨어버렸을까요? 아니요. 베아트리체는 피식피식 웃다가 나중에는 아주 큰 소리를 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베아트리체도 사람들도 왜 웃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었지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통쾌하고 후련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이제 자유니까요. 그날 밤 베아트리체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고 아침에는 양말도 짝짝이로 신었습니다. 입가에 잔뜩 잼을 묻히며 뒤집어진 빵을 먹고 얼음판에 넘어지면서도 깔깔대고 웃을 수 있었어요. 이제 베아트리체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베아트리체가 된 거예요. 사회적 동물인 사람에게는 건강한 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고요. 대신 가면을 쓰거나 벗는 것은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면을 쓰시나요? 그러면 그건 나를 위한 가면인가요? 남을 위한 가면인가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것도 좋지만 가면을 벗은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조금은 더 자유롭고 편안한 인생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